쿠팡에 입점을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고 누구나 쉽게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 한번 보시죠. 이 쿠팡의 윙이라고 하는 게 판매자들이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드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쿠팡의 어드민 시스템부터 먼저 입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쿠팡 윙을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입점 판매자 홈페이지가 보이시죠? 입점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마켓플레이스 가입하기 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기타 항목들을 다 넣어주시고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고 여기는 위탁 판매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위탁 판매로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약관하고 동의하기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쿠팡에 가입이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쿠팡에서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첫 화면으로 들어가시면요, 좌측에 카테고리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카테고리에서 맨 위부터 어떻게 나열이 돼 있죠? 패션, 의류, 잡화, 뷰티, 출산, 유아동, 식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등등으로 카테고리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패션, 의류,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 패션, 그 다음에 의류, 맨 위에 있는 것들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품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화면과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쿠팡의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선택을 하실 때 가장 매출이 잘 나는 상품들을 우리가 소싱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로켓 배송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은 우리가 소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쿠팡으로 사입이 돼서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우리가 소싱을 해도 로켓하고 겹치게 됩니다. 잘 나가는 제품을 서치하기 위해서는 로켓 배송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소싱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보시다가 이 이미지는 누군가가 만든 이미지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이미지는 너무 어색한데 좀 한국스럽지 않은데 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나가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브랜드 제품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브랜드들입니다. 이런 브랜드를 제외하고 이렇게 상품명이 좀 약간 일반적인 상품명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판매자 로켓까지 붙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 원피스를 검색해 봤을 때 가장 네 번째 나오는 상품입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을 한번 우리가 소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유한회사 하이원 무역이라고 하는 판매자의 상품입니다. 패션고리 여성 브이넥 고급 허리벨트 셔츠형 플레어 롱 원피스 H56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우리가 상품을 보실 때 이 대표 이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자체적으로 촬영을 했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한국스럽지 않다라는 풍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한번 캡처를 해서 상품을 서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를 하고요. 그 다음에 VVIC라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 VVIC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상마켓입니다. 중국에 1688이나 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VVIC는 패션, 의류, 잡화 전문 도매 쇼핑몰입니다. 자, 여기도 1688하고 알리하고 똑같이 카메라 아이콘이 있습니다.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내가 캡처했던 이미지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은 제품이 나옵니다. 자, 이 제품이 아까 그 쿠팡에서 4위를 먹고 있는 제품하고 똑같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쿠팡의 판매자도 상세 페이지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얼마의 마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쿠팡에서 상위를 먹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싱을 해볼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과 이 한국의 제품이 얼마의 가격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상품명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상품 URL을 넣었습니다. 상품명을 넣었습니다. 상품 URL을 넣었습니다. 판매가는 35,000원입니다. 수수료가 원래는 10.95%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12% 정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구매하는 구매 단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55원이었죠?
195원을 넣습니다. 현재 적용된 환율이 약 197원에서 199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를 해서 위안화 금액은 살짝 올림을 해서 계산을 하시는 게 나중에 리스크가 좀 적습니다. 199 위안이고요. 그러면은 이 제품이 한국 원화 금액으로 환산됐을 때 한 장당 1,945원이라는 원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실 때는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약 3%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대지 비용은 배송 대행지 수수료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송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킬로그램당으로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잡겠습니다. 최소 금액 5,000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이 배대지 수수료가 구매가의 약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금액은 어림잡아서 약 8,000원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살짝 올리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 15만 원 이하는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15만 원 이상은 제품별로 관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 이상은 약 7에서 10% 정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제품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1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매입 원가가 약 19,273원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매를 했을 때 발생되는 한국의 부가세가 있습니다. 정산 금액에서 내가 매입을 해온 매입 원가를 빼면 세전 마진이 되는 거고요. 세전 마진에서 세금이 발생이 되면은 부가세가 약 1,048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이 되고 난 뒤에 순이익이 1,479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3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약 30%에 가까운 마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마진 금액이 10,000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제품을 똑같이 소싱을 해서 나는 33,000원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남겨진 마진이 약 8,800원 정도의 마진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우리가 팔았을 때 언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마진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당의 마진입니다. 아까 8,879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5장씩만 팔자. 8,879원 곱하기 5장입니다. 그러면 44,394원이라는 마진이 생깁니다. 하루에 5장씩 일주일 동안만 팔자. 그러면 44,394원 곱하기 7일입니다. 하루에 5장씩만 팔아서 일주일 동안 팔면 31만 757원이라는 마진이 생겨버립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5장씩 한 달만 팔자. 곱하기 30일입니다. 그러면 133만 1,816원이라는 마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제품을 우리가 5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장당의 마진이 어떤 제품은 7,000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5,500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4,000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하루에 욕심 부리지 말고 5장만 팔자. 그러면 이 정도의 마진이 생겨버리는 거고요. 하루에 5장씩 일주일 동안만 팔자. 그러면 이 정도 마진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5장씩 한 달 동안만 팔자. 라고 하면 이 정도의 마진이 한 달에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고작 5개의 상품 가지고 이 정도의 마진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방식이 무조건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타적인 행위들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소싱을 해서 이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철저한 마진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누구나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이 패션 의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이미지를 먼저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분석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제품을 보시다 보면은 왠지 한국스럽지 않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제품을 한 달 정도만 들여다보시면요. 한국스럽지 않은 이미지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아, 이 이미지는 중국에서 만든 이미지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95% 이상은 그 이미지를 검색했을 때 무조건 중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으로 침해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적 침해로 침해 신고를 받는 케이스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